저희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 시퀀스 회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이 문제가 언제 나왔다? 2017년도 2회차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병렬 우선순위 회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회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동작을 해놨어. 그러면 다른 회로가 투입이 돼도 동작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입력 우선 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가 자 이런 식으로 전원이 회로를 꾸몄어. 이렇게 회로를 꾸며놓으면 지금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를 때 MC1이 얘가 여자가 돼요. 그럼 얘가 여자가 되면 여기에 보면 MC1 있죠? 그럼 얘는 열려있고 여기도 열려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거를 좀 잡아드릴게요. 요 부분, 자, 부분에 있는 PB5, 그 다음에 자 여기 MC1, MC2, MC3라고 하는 요 접. 자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접점을 잡아놓고 얘네들의 역할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 PB5는 뭐다? 모든 것들을 초기화시키는 일종의 정지 버튼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MC1, MC2, MC3 자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바로 자기유지 접점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푸시 버튼에 손을 떼도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버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바로 이 부분이 동시 투입이 되지 않게끔 동시 투입 방지할 수 있게끔 뭐를 한다? 예, 인터로크 접점을 잡습니다. 인터록 접점. 인터록 접점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인터럭 접점을 잡을 수 있는 접점이다. 이렇게 인터락에 대한 접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동시 투입이 방지가 되는 거죠. 우선 요 정도 알고 계시고 문제 잠깐만 볼게요. 내용 자체는 엄청 쉽습니다. 언더라인 채워져 있네요. 위 시퀀스 회로에서 등가인 MC3에 대한 논리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자, MC3를 보도록 할게요. 자, MC3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자, 요 놈이 여자가 되기 위한 논리식을 잡을 건데요. 우선은 개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PB0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자 우선 여기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전원이 와 있다가 자 얘가 여자가 되게끔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서 얘가 여자가 되죠?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 얘가 철컹하고 붙겠죠? 그럼 이게 바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논리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MC 앞에서부터 PB5죠. PB5가 무슨 접점이에요? 바로 예, B 접점이 되죠. 항상 여기에서 얘를 잘 빼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적을 때 요 라인만 보기 때문에 얘를 잠깐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연결입니까? 직렬이니까 직렬은 논리 곱이죠. 예. 그리고 요 두 놈은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PB 3 플러스 MC 3가 예, 이렇게 논리 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비접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트에 MC 1 그리고 도트에 또 MC 예, 2 바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논리식이 되죠. 그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식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기의 조작 시 MC1, MC2, MC3가 동시 동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을 적으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인터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인터락 또는 영어로 인터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자체는 엄청 깔끔하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KC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KC이기도 하지만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자, 여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삭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고합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교차에 대한 KC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KC 333-25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신출로 잡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실기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필기에는 있는 내용이라 엄격하게 따지면 신출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필기 사항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때 공부를 진짜 잘하셨던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히나 설비 기술 기준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1번 특고합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항 특고합 가공전선로는 제 몇 종 특고합 보안공사에 의하여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몇 종이 됩니까? 얘는 제 3종 특고합 보안공사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다. 자, 1번은 3종이 되고요. 나항을 볼게요. 특고합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아래표의 정한값의 이상일 것. 아래표라는 건 예점.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제일 많이 보는 전압 중 하나가 35kV죠. 뭐 우리가 이거 말고도 울타리 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리하다 보면 35kV 많이 보는데, 자, 이런 35kV 이하인 경우에 자, 이격거리는 몇 메다, 2m를 하되 절연 전선일 경우, 겉에 피복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1m, 피복을 2개 이상 사용한 케이블일 경우는 0.5m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격거리를 요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35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인 경우에는 몇 메다? 2m.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2m에,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2m에 60kV 초과하는 그 전압의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얼마를 우리 12cm 가산이거든요. 원래는 12cm 가산인데 여기에 단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다로 답을 다르셔야 돼요. 0.12m를 더한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어디에 나와 있는 우리 요 KC에 나와 있는 원문을 갖다 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문을 갖다 쓰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뭐 솔직히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뭐는 몇 메다, 뭐는 몇 메다 이렇게 막 외웠었는데 이게 실기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다라는 거죠. 다 까먹은, 다 잊어버린 내용을 가지고 또 시험장 가서 그거를 막 생각해 내야 되니 엄청 힘들었었겠죠. 예, 안 봐도 제가 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시험 봤을 때 진짜 막 그 필기 때 봤었던 어떤 내용들 막 기억도 안 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서 막 쥐어 짜내야 돼. 엄청 고통스럽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이번에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이런 저런 설비 기술 기준은 굳이 뭐 토를 달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 아 이거는 몇 메다 몇 메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시퀀스 문제가 나왔는데 엄청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 10년치 안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3회차 실기 문제로 전기 기사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배점은 5점짜리입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에서 보실 게 저희가 이제 출력을 보셔야 되는데 그 출력은 결국에는 자, 봐봐요. 얘네가 출력이거든요. 요 두 놈을 출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요 두 놈이 출력이에요. 여기 출력인데 자, 요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대한 논리 회로가 나와야 돼요. 어차피 얘네는 그럼 얘네는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얘 A를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고 B를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고 C를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문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논리 회로로 바꾼다라고 하면 먼저 얘를 논리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거 무슨 회로입니까? 예, 요거 바로 X4를 한번 적어볼게요. X4는 X1 논리 곱이죠? 직렬이니까 논리 곱.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LM프에 대한 출력. PLM프 얘는
X3가 뭐가 된다? 바로 바가 되고요. 자, X4는 거기에 자, 이렇게 5화 회로로 더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자, 볼게요. 요 AND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 AND라고 하잖아요. AND라고 하는 우리 무접점 심볼은 요게 되죠. 요게 AND. 자, 그리고 얘는 5화잖아요. 5화. 자, 얘네는 5화인데 5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볼록 들어가죠? 볼록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5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낫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낫이잖아요. 낫. 요 낫은 뭐다?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 작게 그리고 앞에다 동그라미. 요걸 낫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X1, X2, 그리고 여기를 X3라 하고요. 얘네 둘 사이에는 뭡니까? AND잖아요. 그럼 AND 심볼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오고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오는 얘가 바로 뭐다? 예, X4가 됩니다. 됐죠? 예, X4고. 자, X4하고 요놈 사이에는 뭐가 있다? 5화가 있잖아요. 얘네 두 개는 5화. 그러면 여기다 5화를 하나 이렇게 앞에다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나오고, 자, 얘는 가는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낫입니다. 낫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 나오는 출력은 뭐가 나온다? PL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요게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답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들 물어보시는 게 꼭 자대고 이쁘게 그려야 됩니까? 네, 자대고 이쁘게 안 그려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선이 막 꼬여 있거나 막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엄청 쉽게 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100% 맞춰 주셔야 합니다.